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치아를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그 치아의 잇몸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만 좋고 병원만 좋은 일이지 환자한테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최근에 다시 좀 라미네이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졌어 가지고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치아를 굉장히 과도하게 깎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아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고 싶어도 그냥 못 하시고 되게 피하셨던 그런 시기가 한동안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는 다시 라미네이트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라미네이트라는 치료가 교정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선천적으로 좀 치아의 모양이 좀 아쉬워서 치아를 모양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너무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치아를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라미네이트만 한 1000개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다른 치과에서 하시고 나서 문제가 된 라미네이트를 교체해 드린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라미네이트를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그런 라미네이트 치과가 어떤 건지를 아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치아를 해할 수 있는 치과는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라미네이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치과 의사들조차도 이 라미네이트가 정확하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무분별하게 치아를 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치아를 교정하지 않고 하얘질 수 있고 가지런해질 수 있고 예뻐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만 이 라미네이트를 홍보함으로써 환자의 치아를 조금 과도하게 삭제하면서 해를 가했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라미네이트가 떨어져서 낭처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간혹가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그럴 때 이제 치아가 깎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경악스럽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거는 라미네이트를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크라운인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거를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치과 의사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죠. 크라운은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왕관, 번역하면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둘러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치아에서도 크라운이라고 하면은 치아를 전체적으로 많이 삥 둘러 깎아서 덮어 씌우는 걸 크라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미네이트는 반대로 번역하면 판이라는 거거든요. 판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많이 깎지 않습니다. 이 겉에면만 이렇게 적은 양을 깎아서 판 모양의 수복물을 붙이는 걸 라미네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분들에게 그게 이제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치아를 돌려 깎은 크라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치아는 깎였고 깎인 치아를 되돌릴 수 없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라미네이트라는 술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환자들도 무분별하게 치아를 깎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치아를 깎는 일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말이 성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라미네이트를 할 때, 광고를 할 때 무삭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 무삭제라는 단어를 조금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좋은 걸까요? 이게 참 이제 극과 극에서 노는 것 같은데, 제가 가면 안 되는 라미네이트 치과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과도하게 무삭제를 표방하는 치과입니다. 치아를 과도하게 깎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지만 깎아야 되는 치아를 안 깎고 그냥 무리하게 남겨두는 것도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대 무리해서 무삭제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치아는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고 환자는 치아도 안 깎고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빨리 끝나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당시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그 치아의 잇몸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티가 안 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뭐 빨리 할 수 있고 안 깎아도 되고 마취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마케팅적으로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뭐 치아를 깎는 게 없으니까 뭐 사실은 의사의 노동력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거의 바로 본만 뜨면 되니까요. 너무 좋죠,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근데 뭐 환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라미네이트를 하려면 정말 치아당 삭제량도 정밀하게 계산하면서 각 잡고 정말 이제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 깎지 않는 것만 강조해서 무삭제로 무리해서 한 라미네이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이제 초창기에 시작할 때 굉장히 좀 굳은 얼굴로 딱딱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삭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치아가 선천적으로 작게 나온 외소치인 경우나 아니면 이제 치아가 옥리라고 하죠. 안으로 많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좋은 치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항상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적절하게 들어가야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가 살짝 벌어져 있는 케이스에도 그런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의사한테만 좋은 거예요. 환자한테는 그 당시에는 좋다고 느껴지시겠지만 5년, 10년 지나서도 계속 좋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환자를 잠깐 좋게 할 뿐이지 치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싼 이벤트 치과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뭐 뻔한 말을 하려는 게 맞습니다. 네. 싼 게 비지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이제 당연한 진리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저렴하면 라미네이트를 공들여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라미네이트 떨어져서 낭패였다는 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근데 라미네이트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판 형식의 보철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판 모양이다 보니까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치과에서는 이 붙이는 술식을 이제 접착이라고 따로 학문이 존재할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야인데, 이게 또 은근히 굉장히 첨단 과학이 많이 들어간 분야입니다. 치아에 뭔가를 붙이는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약품들을 정해진 시간 동안 치아에 적용하고 꼼꼼하게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특히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재질인데, 이 세라믹 재질을 치아에 제대로 붙이려면 굉장히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도 앞니 라미네이트 6개를 붙였는데 그 붙이는 과정만 제가 한 것만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그 이전에 전후로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 합치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라미네이트를 붙이러 올 때 붙일 때 굉장히 간단한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릴 정도예요. 정말 시간이 많이 빼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붙일 때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달라붙어서 하는 치료가 바로 라미네이트를 깎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 인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라미네이트 붙이는 게 그날 약속에 있으면 무섭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예민해지고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술식이거든요. 근데 라미네이트가 만약에 너무 싸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붙이는 걸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죠. 아마 라미네이트 붙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치과 의사는 거의 못 보셨을 텐데, 왜냐면 지금은 이제 삭제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라미네이트는 사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깎는 거 반, 그리고 붙이는 게 반입니다. 아무리 깎는 거 잘했어도 붙이는 거 제대로 못하면 그 라미네이트는 망한 겁니다. 아마 3, 4년 안으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다 제거하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싸면 이런 걸 잘 챙길 수가 없겠죠. 너무 싸다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본인의 치아를 위해서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너무 싸면은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면 임플란트 다시 뽑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내 치아 아닌 거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빼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라미네이트 너무 싼 데서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치아가 뭐 잇몸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치아를 다 파내고 신경 치료해야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 병원의 전후 사진만 믿지 마시고 가격만 보고 가지 마시고 너무 무삭제 이런 것만 남발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치과라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붙이는 과정에서 너무 후다닥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의사가 제대로 챙기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미 붙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라미네이트 너무 무삭제, 빠르게, 안 아프게 이런 거 강조하는, 싸게 이런 거 강조하는 치과에는 일단 의심하시고요. 또 소중한 자기의 치아를 너무 사지로 내모는 행위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디 가셔야 되는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서울 다루치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